작년 4분기에 대출 규제 엄청 강화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1분기에 뭐 풀렸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1월부터 20일까지 벌써 10조나 받았다. 혹은 지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완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나 한도 복원이 줄 잇고 있다. 신규, 당연히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1분기 되면서 어느 정도 한도가 풀렸으니까 그 한정으로 빌려주는 건데 사실은 대부분은 DSR 걸리기 때문에 많이는 못 받죠. 그 다음 기간 연장 역시도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연장할 때 항상 한도 조정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약정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약정하게 되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낮춰지면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더 자금을 확보하겠다 은행권에서. 그러면서 뭘 높이는 거예요? 예적금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돈이 없어요.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한도는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참에 어차피 대출 해주고서 회수하면은 회수율이 좀 더 높을 테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출 조금만 내주더라도 은행에서는 한도 충분히 채웠고 우리는 빌려줄 만큼 빌려줬다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3월에 리스크가 엄청나게 생기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및 예대율 종료되고 그때 같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도 종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권에서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부실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뭐 4% 초반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회수는 더욱 급격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뭐 되게 엄청 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도를 작년 말에 너무 은행에 더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고객을 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줄인 다음에 그거 원위치한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엄청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은 지금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릴 거죠. 금리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벌던 사람이 원리금 합쳐서 40만원까지 갚을 수 있는데 40만원 하려면 4%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죠. 근데 금리가 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800만원밖에 못 빌려준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에서 금리가 팍팍 뛰는 순간 DSR은 팍팍 줄어들겠죠. 물론 예시로 뭐 2억 원 초과인데 100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시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금리는 지금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 뜻은 무슨 소리예요? 요때부터 막 금리 낮추고 대출 계속 풀어주려다가 요때 7월에 초이노믹스 들어가고 금리 확 낮추면서 계속 풀어줬었죠. 근데 지금 확 올라갔어요. 아직도 건설 무슨 연합 있죠? 건땡연 뭐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보면은 항상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1%밖에 안 된다. 근데 이번 정부 때 1.7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쯤 돼야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1.75 되지 않으면은 1%에서는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1.75%일 때보다 주담대 금리 더 높아졌고 신용대출 금리는 말할 것도 없이 높아졌다. 돈 빌리는데 기준금리로 갚아요? 시중금리로 갚지? 그런데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기준금리 운운하면서 아직 저금리고 아직 유동성이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유동성 굉장히 가혹하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괜찮다고 돈 빌려가지고 집 사라. 돈 빌려가지고 집 사면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요? 집 사면 한 30년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금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고정금리를 해주긴 해줘요? 은행권도 시중금리 올라가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잘 안 내준다. 그래서 보면은 물론 고정금리가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권에서 잘 안 내준다. 그래서 보면은 오히려 이 시기 때 변동금리가 엄청 많이 나왔죠. 10명 중 7명, 8명이 변동금리 받고 고정금리 거의 못 받고. 그 이유가 뭐예요? 금리 올라가는데 고정금리 주면 은행에서 손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아직도 저금리고 유동성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속 지금 뭔가 되게 한도 풀어주는 것 같은데 대출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2%대였던 이자가 5%가 됐다. 벌써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잖아요. 시중금리로 보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닫기 시작하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뭐 이자율 낮춰보려고 하고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죠. 이자율 2.59에서 3.29로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상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환해서 내가 진짜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한데 하고 상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다. 근데 상환 못하고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서 주담대 갚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혹은 뭐 전세자금 대출 갚기 힘들고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도가 축소가 되죠. 예전에는 LTV만 적용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는 DSR까지 적용이 되니까 DSR 50% 60%까지 받던 사람들 예전에 보면은 DSR 40% 하면은 이게 차주별이 아니라 은행별이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20%만 내주면 똑같은 금액이라면 누구한테 60%까지 내줄 수 있었다.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이때 받은 사람들은 20% 상환해야 되죠. 연장하려면. 근데 문제는 20%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서 DSR 한도는 더 줄었으니까 더 많이 상환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터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고 부동산이야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라기보다는 인제 시작, 초읽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지만 왜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흔들리겠느냐. 이거를 계속 경고해 왔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지고 심리 한번 뚝 떨어지고 평생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틈을 노려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했던 건데 뭐 그래도 계속 올랐느네 하고 띵까띵까 신나라 놀고 있었죠. 그것도 미중 무역전쟁이랑 코로나 터져가지고 변수로 생겨난 거에서 나온 상승세에서 미친 짓 한 거죠. 그리고 가계대출도 10조나 늘었다고 하죠. 가계대출 10조 늘면서 아직도 대출 받고 싶은 사람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었죠.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다 이거였죠. LG엔솔. 그래서 청약에 얼마 들어갔어요? 7조 들어갔죠. 7조 들어갔다가 7조 빠진 거예요. 다시. 다 은행으로 회군했죠. 뭐라 그랬어요? 10조 늘어난 게 아니다. 10조 늘어난 것 중에서 7조는 공모주 청약 때문에 늘어난 거고 저게 잘 되지 않은 금액은 다시 다 돌아올 거다.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죠. 근데 무슨 지금 금리 인상기라서 다들 대출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조심해 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대출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말고 아니면은 아직도 부동산 주식 코인 자산시장 불패 그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비투해가지고 내가 한탕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 말고는 대출을 웬만하면 줄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모주 넣을 때만 쭉 들어갔다가 안 되면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이자 더 나가기 전에. 이게 무슨 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줄었다. 회계하니까 바로 이야기 나오죠. 떨어진 이유는 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출 늘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은 대출이 줄어서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 모 교수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2019년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떨어지는 거는 지수로 이야기하고 올라가는 거는 중위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죠. 중위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14년부터 연 10% 정도 올랐는데 소득은 끽해야지 2% 올랐어요. 21년까지. 7년 치면 얼마예요? 70% 오르고 소득은 14% 올랐어요. 떨어지면 거의 2015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적어도. 소득 대비로 늘어났다면. 문제는 뭐예요? 2015년엔 대출이라도 많이 나왔죠. 지금도 어떻게 집값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다 대출 껴서 들어간 거죠.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유동성이 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대요.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는데? 소득이 안 늘어났으니까 대출로 마련했는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 잔뜩 받게 해서 집값을 올려버린 거죠. 다 대출로 올린 거예요. 빚으로 쌓아 올린 시장인데 뭐 공급 부족이고 뭐고 간에 대출 안 놔주면 말짱황이다. 끝인데 무슨 어떻게 그렇게 더 오른다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냐. 그럼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집값이 올랐는지 알아야 되죠.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갔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정기예금은 계속 지금 은행에서 대출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예금 상승폭은 늘어났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서는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 걷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딱 금리 인상이 비 오는 시기죠.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다고 하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 10,000명 넘어가면서 거리두기 힘들다. 그런데 3월에 종료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또 어디서 한 얘기겠어요 그걸?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은행권에서 당연히 회의하고 나온 얘기지. 10.6% 기업이 점치는 물가상승률 2%대 요거 나오는 거는 물가 상승률 책정하는 방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다. 체감 물가 상승률 2 이상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내부 요인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앞으로 한도는 계속 더 줄어들 건데 소득 대비 빌려주겠다는 거는 소득이 얼마 안 느는 지금 시장 같을 때는 돈 빌려주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2021년 전년도 거 했었죠. 가계금융복지조사 20년 거 봤더니 뭐가 늘었어요? 근로소득 요만큼 늘고 최저시급이나 이런 거 올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줄어들고 재산소득만 늘고 재산소득 다 거기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이 뭐예요? 국가에서 연금 주고 지원금 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이 확 늘어서 소득이 는 것처럼 착시가 보일 뿐이에요. 소득이 늘긴 뭘 늘어요. 특히 가계 입장에서 대부분 재산소득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이나 소득 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냥 근로하는 사람들 소득이 뭐가 늘어요? 근데 결국에는 생산은 사업이나 근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 근로소득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재산소득 아무리 늘어봤자 그거는 레버리지로 뻥튀기 하는 거일 뿐이고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이거는 지원금 같은 거일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40년 만에 최고. 그리고 근원 물가 4.9% 상승. 당연히 외부 요인에서도 미국에서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한다고 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외국 월가나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동성 넘친다, 그래도 저금리다, 자산 살 때다, 부동산 사세요, 주식 사세요, 코인 사세요, 이 난리 치고 있는데 외국 전문가들 끌어와가지고 기사 나오는 거 봐봐요. 거기서 뭐 지금 코인 이야기하면 코인 사세요, 주식 이야기하면 주식 사세요,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전체 경제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늘 뭐라 그래요? 미국 긴축 강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더 세게 들어가야 된다, 유동성 박살나는 장세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도가 바닥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뭐 그래도 더 오를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인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뒤쳐져 있고 더 강력한 긴축 해야만 한다. 자산 무너지는 게 좋아서? 이 사람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무너지는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 번에 확 긴축하지 않으면은 길게 갈 수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 제대로 똑바로 못해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30년 갔잖아요. 이미 1인당 GDP는 우리나라한테 역전당했고 인구가 훨씬 많은데 총 GDP도 우리나라가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똑바로 대처 못해서 그런 거죠. 똑바로 대처 못했는데 바젤 이거 하니까 부랴부랴 대처하니까 확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확 조여놔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7번의 금리 인상 외에도 더 경제가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칠레도 지금 금리 올렸죠. 또 지금 이미 박살난 중국 말고는 별거 없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축통화니까 금리 내려도 가능한 거죠. 거기는 자금력이 넘치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높죠. 그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국가 채권을 국민들이 사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거기다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는 금리 내려도 되던데 중국이나 그런 거고. 다른 나라들 봐봐요. 다른 나라들 왜 다시 금리 올리겠어요? 코로나 끝났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지들이 막 좀 닫아놓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시장 늘 노리는 쪽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는 그거 안 되죠. 외환위기에 올 수 있다. 결론, 우대금리 풀어주고 한도 늘어난다고요? 한도 늘어나는 거는 은행권에서 연도 넘어가면서. 왜냐면은 작년에 너무 1, 2, 3분기에 너무 많이 빌려줘서 4분기에 한도가 작살났으니까 못 빌려줬던 거고 자체적으로 축소했던 거 조금 풀어주는 정도지, 은행권 한도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올해 1분기에 많이 빌려가면 2, 3, 4분기에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올라서 1분기부터 안 빌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대금리 풀어줘봤자 뭐예요.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는데. 올라간 게 얼마나 0.3% 내려주면 엄청 많이 내려준 것 같죠. 조만간 금리 인상 또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은행권에선.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우대금리니 뭐니 한도 풀어준다고 대출 잔뜩 받더라고 유도하는 건데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제 빚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시장에 올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갭투기 했는데요. 갭투기해서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았는데요. 전세 보증금도 앞으로 빚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같이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당연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사적 빚이든 공적 빚이든 내서 한 사람들 앞으로 자산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격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준다고 해서 신난다 하고 돈 빌리고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